지역 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중국은 확진자가 2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어서 23명 됐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지금 열흘쯤 지나고 있는데 확산세가 이제 그때 가족들 만나고 지금 한 열흘쯤 지나면서 확산세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 나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KBS의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4명이 늘었습니다. 자, 20번째 확진자부터 말씀드리죠. 우선은 이 가족입니다. 15번 확진자의 가족이에요. 가그래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감염이죠. 21번째 확진자는 이 50대 한국 여성인데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지인인데 6번 확진자의 가족, 아내와 아들은 이미 10번, 11번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한 명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지인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1번째 확진자. 그리고 22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 남성이고 자, 우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확진자가 22번째 확진자가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광주 거주하는 여성분이고 18번째 확진자가 딸인데 모녀가 함께 확진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설 명절에 이 친정에서 접촉을 했던 16번 확진자의 오빠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 이 우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거 왜 못 걸러냈느냐라 말씀하세요. 근데 1월 23일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설 명절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씩 볼게요. 네 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한일관인가요? 강남의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면서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그 6번째 확진자 가족들과 두 분이 이미 감염이 됐고 그 한 명이 추가로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3차 감염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3차 감염이 결국 3명이 된 거고 2차 감염은 지금까지 6명. 그러니까 이 3차 감염이 전체 23명 중에 9명이 나온 겁니다. 현재는 이제 뭐 우한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중국에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지역 사회로 조금씩 퍼져나가는 게 더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23번째 확진자가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그 관광객을 빼면 새로 확진된 3명은 모두 다 2차 감염, 이미 감염된 분으로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감염된 지금 하얀색이 아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2차, 3차 감염자인데 최근은 2차, 3차 감염자가 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째 환자는 그 태국 다녀온 광주의 그 주부분이시죠. 맞습니다. 그 16번째 환자분이 딸에게 딸 병간호를 하다가 딸에게 감염이 됐고 그게 18번째 확진자고 맞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누굽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16번 확진자 40대 여성분의 오빠예요. 친정 오빠. 그런데 이제 이 명절이 있었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확진되기 전까지 일부 동선들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회에 접촉이 발생하는데 명절을 전후해서는 가족 접촉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도 다 자가격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는데 다수 음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6번째 확진자는 뒤늦게 좀 확진이 됐죠. 딸과 16번, 18번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순서가 의미 없이 모녀가 동시 감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16번째 확진자의 오빠로서 접촉을 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차 감염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긴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 딸이 먼저 감염되고 오빠가 감염된 게 아니고 그 무렵 다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국 갔다 오신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 간호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자녀가 셋인데 딸만 감염됐잖아요. 같이 생활했는데. 그러면 2명의 자녀와 남편분은 또 감염이 안 되고 같이 식사한 오빠는 감염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긴밀한 접촉을 했는데 노모는
감염이 안 되고. 그랬었죠 그때. 예. 네. 이 사실 접촉 시간 또 접촉의 정도, 거리, 그다음에 개개인의 면역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면역력이 약할 경우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확진을 받은 19번째 환자는 17번째 환자, 그 왜 싱가포르였습니까? 컨퍼런스에 다녀왔죠. 아주 똑같은 경우입니다. 17번과 19번 거의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다만 17번이 먼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이 싱가포르 왔다 가서 확진됐더더라. 그러니까 확인해봐라란 통보를 받은 거고 그 말레이시아인과 17번째 환자가 식사했다는 거예요. 식사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환자가 전화로 나 확진 판결 받았으니까 너도 검사해봐라. 그래서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으로 나왔죠. 그게 17번째 환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보고 19번도 두 분 다 똑같이 30대 우리나라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19번도 동선이 겹쳐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갔었고 17번과 함께 있었고 그 같은 동선이기 때문에 17번 확진 소식을 듣고 본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확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16번, 17번, 19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12번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분들이 다수 감염됐고 아까 이 기자님 말씀처럼 9명은 2차, 3차 감염인데 제3국 감염이 좀 늘고 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행 가다가 들어온 싱가포르가 2명인 거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태국이나 일본 갔다 왔는데 좀 증상이 있다 싶으면 선별치료소인가요? 선별검사소인가요? 전화해도 중국이나 우한 지역이 아니면 위험적이 아니다고 그래서 검사가 시행이 안 됐죠. 이 부분은 고쳐집니까? 지금? 자, 오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싱가포르 또는 태국 등지를 방문하고 뭐 어떤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의사의 판단 하에 검사가 시행이 가능하도록 살 예정이니까 내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 싱가포르 갔다 와서 확진 판결 받은 17번째 환자 또 19번째 환자 그중에 17번째 환자는 대구에서 이틀 동안 14명이나 접촉했는데 이분이 약간의 증상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마스크 착용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4명을 접촉했는데 모두 다 음성. 접촉자들이. 그러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참 시민의식을 갖고 혹시 모르니까 내 마스크 끼고 다녀야겠다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도 보호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번째 환자는 이제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한 갔다 온 사람들 3,000명인가요? 전수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하나 했는데 거의 다 했더군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의 외국인만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23번 중국인 관광객 여성도 연락이 안 됐는데 찾아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이거 우리 경찰이 찾아낸 경우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확인 안 되는 외국인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추적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스스로 나와서 빨리 검사를 응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 안 되는 분들도 국내의 경우에도 1,100여 명이 우한 다녀왔는데 연락 안 됐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 전화 안 받는 분이 초기에는 30%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당국이 일일이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나온 첫 번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원 기자 나왔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흔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밀접 접촉 2m 안에 있으면 또 식사 같이 한다는 거 하면 당연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침방울이 튀어서. 그런데 보면 그렇게 2m 안에서 감염이 확진된 사람들도 한 100여 명, 200명 조사해도 1명, 2명 나오는 정도예요. 그 말은 그 감염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통계 같은 게 나옵니까? 얼마 전에 이제 2.2명, 한 명이 2.2명을 평균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지. 한 명이 2.2명을 평균적으로 재생산율인가 재생산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2명에서 3명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파력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전파력이 세고 대신 치사율은 우한에서는 한 4%, 5%가 나오지만 우한 지역 외, 후베이성 지역 외 전 세계적으로 보면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치사율은 조금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 미만이라면 거의 독감 수준까지도 떨어진다. 사실 1%도 치사율이 높다고 보는데 의료계에서는 물론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0.5에서 0.8
그렇다면 좀 심한 독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우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복지부가 새 검사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중점병원을 간다고 해서 검사가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근데 새 키트 발견해가지고 금방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내일부터는 분명히 된다고요. 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죠. 네. 18개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50개 민간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가 가서 검사를 하려면 보호장구나 이 선별진료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 위주로 50개 병원에서 내일부터는 이제 6시간 만에 나오는 그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사하면 6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퇴원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환자였나요? 네, 오늘 첫 번째 환자 퇴원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2번 확진자인데 2번 확진자는 50대 한국 남성분입니다. 우한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이분은 굉장히 빨리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22일에 귀국을 해서 24일에 2번 확진자가 된 거고 굉장히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모범 환자라는 별명까지 있는 분인데 사실은 이번 치료 13일 만에 퇴원이 된 거라서 굉장히 경과가 좋습니다. 1번 확진자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입니다. 예, 이분도 이제 이 19일에 검사가 들어가서 20일에 이제 1번 확진 판정을 받았죠. 기간이 다 됐고 1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이 지나면서 격리에서 다 해제된 상황인데 이제 퇴원이 됐습니다. 그 감사 편지를 인천시 의료원 의료진들에게 보냈는데 저희가 잠깐 볼까요? 네, 영어로 오늘 퇴원하는 첫 번째 확진자죠. 중국 여성이 영어로 의료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인천시 의료원 의료진들에게 내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마음을 앞부분에 넣었고요. 중국에서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다. 의자 인심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들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 사태가 다 지나가면 나를 치료해준 의료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있다. 여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전문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일본 환자도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폐렴 증상이 있었거든요. 예, CT를 검사를 해보니까 폐렴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잘 완쾌가 되는 인천 의료원 의료진 분들은 뭐 힘들어도 이런 편지 보면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후안에서 온 우리 교민들의 쪽지도 몇 개 볼까요? 네. 오늘 저녁은 넣지 마세요. 물은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지금 전부 저렇게 포스트잇입니까? 저 쪽지로 서로 대화하는데 문에다 붙이는 거죠. 아산과 진천인데 늘 감사하다는 이야기하고 함께 이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진심의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다 구체적인 얘기도 있으면 밑에 보세요. 속옷은 저희가 갖고 온 것으로 있겠습니다. 새 속옷을 자꾸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생필품을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간식이라든가 식사가 많이 넘쳐서 자, 또 아이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부모님이신 걸로 보이죠. 화이팅 609호. 빼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부분 감사. 저는 기자라 아무쪼록 뉴스에 보도되는 부정적인 내용에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격리 생활 중인 교민분들도 걱정인데 교민분들은 직원분들이 힘 빠질까 봐 응원하는 말씀 주고 계시네요. 이분들은 4번이나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 700명 정도 되죠. 701명 중에 1명 초기 확진 판정 받았죠. 진천 교민들 지원하는 뭐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물품도 넘치고 있고요. 창고에 쌓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아마 기업이 보낸 것 같은데요. 또 있습니까? 반찬류, 간식류, 컵라면, 과일이나 과일. 반면 가짜 뉴스, 뭐 과장된 보도, 터무니없는 보도 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먼저 어제 나온 건데, 지난 3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건데요. 이거는 채널 A의 보도. 근데 오본데요. 뭐냐면 지금 이 격리 생활 하고 계시는 아산 진천에 있는 분들이 세탁기를 공유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세탁물이 섞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니고 저게 각각 자기 방에서 올려주십시오. 손빨래를 하고 있다라고 그분들 이 보도를 격리 생활 중이신 분들도 보셨어요. 전 공용 세탁기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바로잡는 글들이 나왔고
못하고 적습니다. 입소자들이 너무 가슴 아파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짜뉴스 몇 개만 볼까요? 네, 제주도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네.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거짓이죠. 네. 왜냐하면은 제주에 이 제대병원, 제주대병원을 말하는 제대병원입니다. 네. 또 이건 보험 관련인데요. 네. 한 달에 7만 원씩 외국인들이 건강 관련 보험을 내고 4억 7,500만 원어치 치료받았다. 네. 건보급여 외국인 때문에 이거 적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통계적 수치로 보면 전혀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흑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그분들이 쓰는 병원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건보 재정의 흑자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자, 중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통계 올려주시면 설명 듣겠습니다. 네.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보겠습니다. 네. 3,800여 명이 이틀 전에 확진자가 늘었고요. 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8,000명이 넘어가죠. 이번 하루에는 3,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28,000명을 넘겼는데 다행히 하루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는 줄었습니다. 조금 약간. 줄었어요. 네.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고요. 추세는 여전하다. 네. 사망자는 이제 462명 현재. 네. 근데 우리가 증가율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 늘죠. 3,000명 이상.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증가 폭이 25%였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해보면 15%예요. 그렇죠. 전체 대비로는 그 숫자가 그렇죠. 더 증가폭은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전역의 발생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거의 전체 퍼져 있다고 봐야겠죠. 가운데 가장 짙은 색이 후베이성이고요. 그 주변에 좀 짙은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흰색 지역이 있는데 흰색 지역 일부고. 후난성, 장시성, 허난성 전부 다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베이성과 그 일대에 집중돼 있어서 70% 정도, 중국의 나머지 한 30개 성 정도의 한 14%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더 관심 눈여겨볼 부분이 상하이와 베이징 부분은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거대한 도시인데 아무래도 위생이나 방역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라서 또 후베이성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 몇 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출생한 아기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아이도 검사 결과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었는데 아이도 검사 결과 확진이었습니다. 확진을 받았네요. 이겨내야죠.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여기는 격리병실에 아이가 있는데 아빠는 지금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지금 손을 내밀잖아요. 밖에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17살 뇌성마비 아들인데 아버지가 격리됐습니다. 지역사회에 우리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했는데 6일 만에 사망을 한 일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중증 장애가 있어서 보살핌을 못 받고 숨진 것 같습니다. 중국 내 몇 가지 일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내 풍경부터 볼까요? 이거는 AFP 통신이 전한 이건 한 일주일 전쯤 우한시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텅 비었나요? 정말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통신사가 보내온 일주일 전쯤의 우한시 모습이고요. 슈퍼마켓인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데 행패를 부리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롱을 하니까 아마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또 마스크를 들어가는데 안 막죠. 쓴 사람을 통제하니까 팔을 때리죠. 폭행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막느라 또는 이제 막는다고 저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인데요. 보십시오.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잖아요. 다 직장 동료들인데 1인 1식 해서 거리를 두고 저렇게 먹는 풍경이 일상화됐다고 하네요. 그 워션산 병원이라고 열흘 만에 뚝딱 지어버린 그 병원 내부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시민이 외국인이 촬영한 영상 같습니다. 아직 환자가 입실하기 전인데
안에서 밖에 나가기는 힘들다고. 격리병실인데 아무래도 창문에 폐쇄된 공간으로 돼 있겠죠. 창문에 창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에 구멍이 있어서 네. 그쪽에 식사를 넣어주는 곳.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약간 좀 감금돼 있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식사를 주는 그런 그만큼 공간. 엄격하게 격리돼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자, 이 추세대로라면 3,700명씩 늘고 있으니까 금방 3만 명, 4만 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리면 확진자가. 3만 명 넘겠죠. 그렇죠. 네. 네.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체육관에 병상 만들어지는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가율은 네.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만 명, 4만 명에 육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네.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네. 또 확진자 중에 나은 사람들도 늘고 있거든요. 퇴원자 네. 많죠. 예, 오히려 사망자보다 확진자 중에 이제 퇴원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우리도 사실 듭니다. 확진자만 전해드려서 그렇지 음성 판정 받는 분들이 뭐 하루에도 수백 명인데. 그렇죠. 네. 관련해서 감염과 관련돼서 중국 내 한 특이한 엘리베이터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베이징시라고 합니다. 우한시도 아니고. 근데 이쑤시개를 두고 저렇게 손으로 만지지 않기 위해서 뭐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감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거는 진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손에서 묻는 게 손잡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버튼. 엘리베이터, 네. 화장실도 변기 바닥보다는요, 물 누르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네. 세균이 훨씬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 침방울로, 근데 침방울이라는 게 공기 중에서 마를 테니까 네. 환자가 있던 감염자가 있던 곳에서 2, 3일 지나면 그 사람이 학교든 영화관이든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싶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문고리에 바이러스가 닷새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 네. 그게 5일 동안 그 습도가 40%에서 네. 온도가 20도일 때 살아남았다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습도가 한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었을 때 5일 정도 산다는 거고요. 네. 보통은 2시간 안에 다 죽습니다. 나온 다음에 최장 네. 이틀 정도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뭐 네, 파티에 네. 갔다가 뭐 수백 명이 지금 격리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네. 중국 당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청년인데요. 네. 우한에서 생활하다가 춘제 때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고향에는 네. 난 필리핀에 있다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네. 그 명절이니까 행사, 결혼식이라든가 연회가 많이 열렸는데 네. 접촉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고향 분들은 얼마나 분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대형 모임을 다 다녀서 네. 고향 주민들 3,000명이 동시에 격리되게 만든 청년이 하나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이 정도는 제일 큰 사례지만 수백 명 정도를 감염시킬 위험에 네. 빠뜨린, 격리시킨 이런 이제 사람들이 중국에서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정부 당국에서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비난도 쇄도하고 영상은 못 볼 있고요. 것 같고 일본의 그 3,700여 명 탄 크루즈. 네, 밑그림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크루즈는 9명 우리 국민이 타고 있었는데 여기 네. 지금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별 문제 없고.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좀 네.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네. 격리돼 있는데 오늘 일본 저 배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네. 일본은 오늘 현재 확진자가 45명,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10명 국가가 나오고 됐습니다. 또 10명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31명 검사했는데 10명이 확진된 거고요. 네. 지금 170여 명 검사했고 나머지 또 검사 대기 중인 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있다. 10명이 추가돼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이 폐쇄된 공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역이나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네. 한 70% 내지 80%의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집니다. 네. 또 우리가 한 300번 정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코로 가기 하루에 때문에 예,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강조했는데 방금 이충원 기자도 강조하듯이 어디에서 누가 감염됐는지 또 병증이 어떤지 우리가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손 잘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